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27학년도가 됐습니다. 이제 고3, 예비 고3 학생들은 이제 논술 공부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1월부터 이제 강의를 수강한다고 친다면 여러분은 이제 변화상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특별한 팁 딱 2개를 줄 테니까 그걸 잘 체크해서 야,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새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라인이 내가 첫 번째 이제 새 소식은 요거야. 요거. 요게 뭐냐? 서울에 있는 대학교 25개가 이제 논술을 보는데, 물론 지방에도 뭐 인하대부터 이렇게 보잖아. 그런데 이제 홍익대 세종 캠퍼스 있지. 여기가 이제 인문 논술을 본다는 거지. 자연계 논술만 있다가 그거 이제 첨가된 거, 추가된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 라인 고대, 연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건국대. 자, 여기 있는 상위권 대학. 상위권 대학이 수능. 자, 최저는 있다, 그지? 수능 최저가 있는데, 논술 100%다. 그러니까 내신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 특히, 선생님 중앙대 반영하잖아요. 그래, 중앙대는 반영해. 그런데, 자, 한양대가 논술 100%로 바뀌었어. 올해. 자, 그전에는 다 이제 논술 100%였지. 이제 중앙대가 사실상 내신 7등급도 논술 전형에 합격하니까, 그래서 우리 상위권 대학은 그냥 수능 최저만 반영하고 논술은 100%. 그래서 내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제 이런 상위권 대학을 노리고 준비를 해보자. 누가? 내신이 약한 친구들이. 자, 그리고 이제 여대 6곳이 논술을 보죠. 이렇게. 수능 최저가 제일 높은 곳은 여기죠. 2합5. 자, 성신여대, 덕성여대, 2합7. 자, 서울여대는 수능 최저가 없고요. 동덕여대는 수능 최저가 높아졌어요. 2합6으로. 이렇게. 자, 요 정도. 자, 여기 이제 전체적인 윤곽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소식은 요거 상위권 대학을 노려봐라. 상위권 대학 논술 100%다. 사실상 100%다. 그러니 내신이 4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인 학생들이 이제 준비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희망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여러분한테 주는 팁.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자, 인문 논술에서 이제 변화상들이 있어요. 이 변화상들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중앙대. 그게 두 번째 팁입니다. 일단 세세한 변화들이 조금씩 있는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가 이제 인문 상경계열이 있었잖아. 그게 통합으로 바뀌면서 자연계열 논술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 여기 아쉬워. 자, 이제 성균관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된 거야. 탐구, 탐탐 따로따로 반영하다가 평균으로 바뀌었으니까 수능 최저가 높아진 거야. 자, 그래서 조금 아쉽지. 전에는 뭐 3합 6을 만든다면 국수 0, 탐 해가지고 국어 수학의 등급이 안 나와도 0, 탐 해서 3합 6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그래서 탐구는 평균이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최저가 높아졌다. 한양대는 논술 100%로 바뀌었다. 중앙대가 중요하다. 중앙대가 논술을 수능 전 시험 보는 창의형,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보는 일반형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졌다. 그런데 수능 전 시험에는 뭐가 없냐면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 그럼 야, 내신도 사실상 7등급이면 합격할 수 있잖아? 그렇다면 내신 반영 비율이 매우 낮으니까. 그렇다면 자, 이제 요것도 이슈는 재학생만 가능해. 그러면 고3 학생들 중에서 야, 나는 수능이 잘 안 돼. 수능 최저를 맞출 수가 없어. 그리고 내신도 그렇게 좋지 않아. 근데 중앙대 한번 도전해 볼 거야. 해볼 수 있는 게 논술 창의형이다. 이렇게 신설. 그래서 수능 전에 시험을 본다. 다음, 그러니까 한 9월이나 10월달에 시험 보겠지. 일반형은 그대로 수능 이후에 시험을 보는데 요거는 창의형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그러니까 재학생들 이제 놀았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두 번 볼 수 있는 거야. 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 여기는 수능 최저 기준이 3합 6이다. 자, 경희대에서는 사회계열의 유형을 분리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27학년도 모의논술을 보고 사회계열 요렇게 바뀌겠구나 하고 감을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사회계열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다음 한국외대 인문 LDLT 학부 있잖아. 여기 수능체제가 높았잖아. 2합 3인데 그걸 2합 4로 낮췄다. 한국사는 그대로 4등급. 야, 이거 외대 한국사 4등급 못 맞아가지고 한국사 5등급 맞아서 떨어진 친구 있더라. 한국사 신경 쓰자. 다음 한국외대 글로벌은 수능체제 기준을 강화했다. 어떻게? 국수 영탐 중에 한 과목만 3등급 나오면 되는데 그게 2합6으로 바뀌었다. 여기 좀 아쉽네. 여기 수능 체제가 굉장히 약해서 우리 기대할 만 했는데 2합6으로 바뀌었으니 수능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자, 홍익대 3합 8에서 2합으로 바뀐 건 희소식이다. 수능 체제 기준이 완화됐다. 3합 8일 때와 2합 5일 때는 다르지 느낌이. 그래서 2합으로 바뀌었다. 홍익대 세종이 자연계만 선발하다가 인문계도 선발할 예정이다. 자, 근데 요게 국수 영탐 중에서 한 개 영역 4등급 이내면 된다. 그러니까 수능 체제가 매우 낮다, 그지? 자, 동덕여대가 2합 6으로 수능 체제를 하나 더 높였다. 숭실대가 2합 5에서 2합 6으로 수능 체제 기준을 완화했다. 자, 논술도 10% 더 올려서 논술 90% 반영한다. 연세대 미래가 수능 체제 기준을 폐지했다. 그래서 국수영탐 2합 7에서 이제 그냥 수능 체제도 없고 그리고 논술은 100%다. 자, 가톨릭대 논술 100%로 바뀌었다. 자, 근데 수능 체제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신도 없고 수능도 없으니까 논술로 올인하면 되는 게 가톨릭대 그리고 연세대 미래 이렇게 되지. 자, 그리고 아까 어디 있었어? 중앙대 논술 창의형이라고 해서 수능 이전에 보는 거 그거 한번 노려보자. 이 세 가지를 한번 노려보자 하는 거지. 자, 당국대, 세종대, 인하대는 다 논술 반영 비율을 높였다. 부산대도 논술 반영 비율을 10%씩 높였다. 자, 서경대도 논술 반영 비율을 10% 높여서 논술 100%. 그래서 교과는 반영하지 않는다. 자, 서경대는 약술형이지. 자, 이제 정리하면 요 표 하나로 가닥을 잡을 수 있는데, 야, 내가 수능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자, 근데 내신도 안 돼 있어요. 그럼 여기야. 여기. 수능 체제를 미적용하는데 내신도 안 반영하지 않는 게 가톨릭대, 서경대, 연세대 서울 캠퍼스, 그 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 이렇게 되지. 자, 이제 수능 체제를 미적용하는 대학 중에서 논술 반영 비율이 높은 곳은 당국대, 경기대, 상명대, 신한대, 그리고 연세대 미래, 그리고 강남대, 광운대, 서울여대, 수원대, 아주대, 을지대, 인하대, 한국공학대, 한신대, 중앙대, 창의형은 이제 출결까지 같이 반영한다. 자, 여기 있는 대학들은 수능 체제 미적용이니까 수능을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제 뭐 내가 국어 수학이 막 4등급이다. 그러면 사실 수능 체제 맞추기가 힘들거든. 4등급, 5등급 이렇게 되면 그럴 경우 노려볼 수 있다. 다음 여기는 나 수능은 좀 해요. 이런 친구들. 자, 그래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데 근데 내신이 망가졌다. 그럼 여기 논술 100%. 가천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세종, 국민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강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자, 외대, 항공대, 한양대. 이게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만 논술 100%가 됐지. 야, 한양대는 수능 체제가 작년에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수능 체제 없는 줄 아는 친구들도 있더라. 그래서 입시 요강 좀 들여다보자. 다음 이제 교과 내신을 반영하고 수능 체제도 있는 대학은 숙명여대, 숭실대, 홍익대 세종, 부산대, 시립대, 세종대, 그리고 동국대, 중앙대 일반, 이것도 출결 일반형 경북대. 그래서 중앙대는 여기서 한번 보고 여기서 한번 볼 수 있다. 누가? 여기 재학생만 볼 수 있고 재학생과 재수생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자, 검정고시는 여기 안 된다. 검정고시는 여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중앙대. 자, 이렇게 이제 요 표 하나로 정리가 됐으니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 있다. 그러면 자, 한번 노리고 논술 공부를 시작해 보자는 거야. 자, 수능체제 학력 기준을 27학년도인데 여기에 뭐 26학년도에서 27학년도로 바뀐 거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연세대 미래가 수능체제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 자, 그리고 성균관대가 수능체제 기준이 높아졌다는 거. 동국여대가 수능체제 기준이 높아졌다. 숭실대는 수능체제가 완화되었다.
중앙대는 수능체제가 없는 창의인재형이 신설되고 일반형은 2합6 그대로 3합6 동일하다. 근데 중앙대는 국, 수, 영, 탐이 있으면 이 중에서 자 3합6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국어가 3등급이고 수학이 5등급이다. 영어가 2등급이고 자 탐구가 2등급이다. 그럼 이거 3합7이 된단 말이야. 3합7이면 어디가 되냐? 한양대, 서강대가 되지. 그런데 요 케이스는 영어를 중앙대만 영어를 2등급에서 1등급을 계산해 주니까 요 3합6이 돼서 중앙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할 수 있지 않냐 이거. 3, 2, 2는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냐 이거. 그래서 3, 2, 2 맞추는 게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자, 외대는 LD, LT 학부가 수능체제가 완화돼서 2합4로 그래서 이제 전계열이 그냥 2합4 2개 2등급 맞으면 된다. 외대 글로벌은 수능체제 기준이 더 높아져서 1개 3등급에서 2합6으로 자, 홍익대는 수능체제 기준이 3합8에서 2합으로 완화되었다. 자, 홍익대 세종은 수능체제 기준이 1개의 영역 4등급으로 이렇게 반영된 거다. 이렇게 이제 이건 변화상이고 변화된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4합8 4개 4합8인 고려대가 제일 높아요. 그죠? 국수 영탐 이렇게 수학까지 다 반영해서 고려대가 4합8로 제일 높습니다. 자 경희대 한의학과가 3합4 자 그리고 3합5가 성균관대 자유전공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소프트웨어 학과 이화여대 스카렌트한 학부가 3합5 3합6이 성균관대 보통 일반 학과들이 3합5, 6, 중앙대 일반형이 3합6, 부산대 경영이 3합7, 서강대 한양대가 3합7입니다. 자, 이제 성균관대는 국수영탐 3합5 또는 3합6을 맞추는데 탐구는 두 과목 평균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영어나 한문 제2외국 아니죠. 영어가 아니고 제2외국어와 한문을 선택했다면 탐구 1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죠? 다음 자연, 공학, 건설환경공학, 전자전기공학 소프트웨어는 이 친구들이 언어형으로 지원이 가능해요. 언어형으로 만약에 이제 나 자연이나 공학, 건설환경공학을 가겠다. 근데 수리 논술을 안 보고 언어형, 인문 논술로 보겠다. 이랬을 경우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 수능 최저 카운트 할 때는 수학의 영역을 의무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포함해서 3합5 또는 3합6이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학과는 높죠. 그래서 3합5가 되는데 수학을 포함해서 3합5를 만드는 거고요. 그냥 자연과학이나 공학 계열은 3합6을 만드는 거예요. 언어형으로 볼 때. 자,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인데 내가 뭐 미적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수리논술은 하기 힘들겠다. 아니면 성균관대 수리논술이 너무 어려워서 난 그건 안 되겠다. 그러면 인문논술로 도전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언어형으로 볼 수 있다. 자, 과탐 1개 과목 응시자의 경우 탐구 2과목 평균과 그 다음에 과탐 상위 1과목 등급 중 우수한 등급을 반영한다는 단서가 있어요. 자, 과탐 요즘 사탐론이 생겨가지고 과탐과 사탐을 볼 경우에 그때 우수한 등급을 반영한다. 이렇게 과탐 1개 과목 응시자인 경우 그래요. 자, 이제 주로 메인이 2합 5인 대학인데요. 2합 4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만 그렇고요. 대부분의 동국대는 2합 5입니다. 부산대, 그 다음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가 그래요. 자, 2합 5인 경우는 건국대, 경북대, 그리고 경희대 서울 캠퍼스, 경희대 국제, 그리고 동국대 서울, 그리고 부산대, 인문,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는 2합 5를 만들 때 인문계열은 국어를 포함합니다. 국어 등급을 포함해서 2합 5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수, 영탐이 있으면 탐구가 2등급이고 뭐 영어가 5등급, 수학이 5등급이라고 치면 국어 2등급 이렇게 해서 2합 5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홍익대 서울 캠퍼스도 2합으로 바뀌었다. 2합 6은 국민대, 그 다음에 경북대, 인문사회가, 고려대 세종, 동덕여대, 숭실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 글로벌 항공대 이렇게 2합 6이 되는 겁니다. 자, 2합 7은 덕성여대, 성신여대, 연세대, 미래. 자, 근데 이제 연세대, 미래가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졌죠.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다음 한개 3등급 가천대, 삼육대, 경희대,
국제체육학과, 그 다음에 이제 국제캠퍼스의 체육학과, 그 다음에 체육 스포츠의학 이렇게 됩니다. 홍익대 세종이 한 개 4등급이면 됩니다. 자,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고 미적용하는 대학이 있죠. 여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을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여기,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없다면 여기,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좀 완급을 조절해서 수능 최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좀 분산해서 내는 요령도 필요해요. 수능 최저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몰빵해서 여기 내지 말고 어쩌다가 여기 한두 개는 보험으로 시험 치러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논술 경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이 좀 안 된다. 그럼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좀 힘들다. 그러면 논술을 고려해보자. 자, 그리고 논술 실시 대학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고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논술 반영률이 증가합니다. 논술 100% 대학이 많아졌으니 내신으로 1, 2등급이 아닌 친구들은 우리 학종이나 또는 교과를 포기하고 있었잖아요. 수시를 적고 나면 수시 6장이 날아가는데 그걸 논술로 조금 보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신이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2.5, 2.6, 2.7등급인 친구들은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학종이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니 그럼 학종으로 한 3개, 논술로 3개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논술 경향이 확대되고 있고 여러분은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고 있으니 그래서 수능 공부에 조금 미진하거나 아니면 논술 반영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니 내신에 안 좋은 친구들은 논술을 조금 고민해보자. 1월 달에 좀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공부를 시작하자. 자, 그래서 2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박기호 논술이었습니다.